이재명의 한독수 길들이기를 시도하는데 한독수 숨은 싸움꾼입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숨은 싸움꾼에 대치기 당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재명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물론 그 탄핵을 또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 탄핵을 한독수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을 하면은 역풍이 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 한독수 권한 대행이 또 다른 숨은 이 정치력을 또 발휘를 하면은 이재명에게 치명타를 안길 수가 있습니다. 한독수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관료 출신이지만은 일단 지금 이재명은 한덕수 권한 대행의 뒤에서 마치 섭정을 대리로 마치 정권을 잡은 듯이 섭정을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협박을 뒤에서 막 한덕수를 협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자기 뜻대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이유는 나중에는 재판까지도 본인이 다 안 가고 마치 국정에 바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원대한 몽상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좌파 성향의 법안 이것도 지금 다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물론이고 좌파 성향의 법안을 왜 이렇게 밀어붙이냐 하면은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 중에서 뭐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런 정치적인 법안 말고 민주당이 다수당을 이용해서 이 좌파 성향 그리고 사회주의 성격이 짙은 그런 법안들을 많이 제출을 해서 자기들이 통과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들을 다 거부를 했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독수 권한 대행이 있으니까 이거 거부하지 못할 거야 하고 막 밀어붙일 겁니다. 지금부터. 오늘 양곡법 당장 내일 결정이 돼서 다른 법안들도 막 밀어붙일 텐데 사회주의 성향의 법안들을 그걸 한독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만 해봐. 거부하면은 당신 탄핵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뒤에서 협박을 하는 그 상황인데 그래서 이재명의 한독수 길들이기가 시작이 됐다. 자, 이재명이 어떻게 바뀌어왔냐면은 그때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그때 담화를 했었죠. 이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정 권한, 운영 권한을 마치 위임받은 것처럼 그렇게 담화를 했을 때 이재명이 한덕수를 막 공격을 했습니다. 2차 내란이다. 2차 내란이다. 핵이망치가다. 이렇게 막 공격을 했는데 막상 한덕수 그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고 나니까 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덕수도 탄핵을 할 거냐. 그때 비상계엄령 선포하는 그것을 막지 못했다고 탄핵을 할 거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짐짓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이 총리를 탄핵을 하면은 국정에 혼선이 생긴다.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겠다. 마치 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처럼 총리를 탄핵을 하면 그전에 전부 다 탄핵해서 지금 이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는 총리를 탄핵을 하면은 국정에 혼선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너그러운 정치 지도자처럼 그렇게 포장을 했죠. 자, 그런데 신복들이 나서가지고 막 협박을 합니다. 이재명은 마치 포용을 하는 것처럼 국정에 혼란이 생기면 안 돼. 우리 한덕수 권한 대행은 탄핵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는 신복들을 시켜서 박찬대가 최고위원회에서 원내대표 박찬대가 한덕수 권한 대행에게 경고한다. 갑자기 그럽니다.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 권한 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협박을 하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 대통령 행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전현희도 나서가지고 모독합니다. 모독을 하는 거죠. 지금 70대 중반 총리에게 모독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다. 권한 대행은 그냥 대행만 해라.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다.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절도범이 된다. 모독을 하죠. 노 총리에게. 양국관리법 등 6개 법안과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월권이다. 그런데
지금 한독수 대행은 양국관리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기 때문에 6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이 한독수에게 싸우라 이재명과도 싸워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김건희 특검법 때문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양국법을 일단 막아야 됩니다. 거부권 행사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사회주의적 성향의 법안들이 물꼬가 터집니다. 전부 다 통과시켜가지고 만약에 이재명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거대 야당이 막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법안들을 막 통과를 시키면은 이재명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하겠죠. 행사를 안 해서 그게 전부 다 우리 법제화, 법령화가 돼버리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어려운 거죠. 자기들도 알죠. 지금 되려고 막 바닥바닥 하지만은. 그럼 이재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권한 대행 체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고 조기 대선을 해도 다시 우파에서 정권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권한 대행 체제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 법안들을 다 통과시켜서 법령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한독수 권한 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당신 다친다. 이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거부권을 행사한 게 모두 25번인데 신문에 막 보도되고 하는 것은 주로 뭐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거 3번씩 다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도 막 시비를 걸죠. 뭐 정권과 가족 지키기 위한 이 거부권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양국관리법은 물론이고 노란봉투법 있죠. 그 기업 뭘 옥죄는 그런 노란봉투법, 방송법, 방송 장악, 좌파가 장악하기 위한 방송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법, 뭐 민주유공자라고 막 해가지고 또 어떤 특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기다가 이재명이 했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런 법안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걸 다 거부권 행사해서 막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주고 또 이것이 법령으로 되면은 이 노란봉투법이나 마찬가지죠. 양국관리법 상당히 이 사회주의 성향의 이 법안들이기 때문에 그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이것들이 대부분입니다. 25건. 그 어떤 정치 관련 뭐 김건희 특검법 이것은 3번이고 최상민 특검법 3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런 이 좌파 성향의 법안들을 막은 거죠. 이걸 지금 한독수 권한 대행이 있을 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국법을 가지고 물꼬를 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한독수 이것을 그 호락호락한 사람일까? 과연 그렇게 해줄까? 지금 한독수 권한 대행에게는 지금 2가지 이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부권이죠. 지금 이야기하는 거부권. 거부권을 정말 우리 우파 정권에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그런 법안들을 이제 막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느냐 문제 하나하고 하나는 어제도 말씀드린 지금 하나의 윤석열 대통령의 그 헌재 심리에서 큰 변수가 된 것이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권이죠. 임명권을 행사할 건지 그 부분인데 임명권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막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6인 체제로 계속 밀고 나가면은 3명의 국회 추천 몫을 임명을 하지 않으면은 권한 대행이 임명을 할 수 없다는 게 그때 이 박근혜 정부 탄핵 때 좌파들이 했던 이야기니까 권한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나가면은 6명이면은 6명 전원이 찬성을 해야지 이 탄핵이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됩니다. 그런데 6명 중에 6인 체제에서 6명 중에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이 기각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하죠. 물론 별도 수사는 이제 별개로 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6인 체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변칙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대통령 그 문제를 어떻게 6인으로 하느냐 하지만 어차피
지금 이 정치적으로 정치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거나 하면은 그 시점에 따라서 이재명이 자기 나라를 만들어서 완전히 이상한 그 나라를 만들어 버리고 대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재명이 재판이 안 끝난 상태에서 대통령이 대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게 위법 위헌한 것이 아니면은 그대로 해야 되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임명권,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거부를 하는 그 강단을 저는 한독수 권한대행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독수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연성, 정통 그 경제 관료, 그래서 그런 강단이 있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취재를 하면서 몇 번 만나보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형적인 외유 내강형입니다. 그때 물론 뭐 좌파 정부에서 뭐 총리도 하고 했지만은 그것은 지금 공무원 출신이어서 그런 것이고, 일단 본인이 뭐 우파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긴 그렇지만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국무총리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은 확실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좌파와 최근에 세게 부딪힌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하나 소개를 드리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 2024년 9월 11일자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그때 아주 관심 깊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은, 제목은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경제 꼬꾸라지길 원하나 맞불 때린 야당이 울고 간 철벽 총리. 그때 상당히 이 기사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야당이 울고 간 철벽 총리. 그리고 그 밑에는 정치권 한덕수의 재발견. 자, 그래서 이게 그때 화제가 됐는데, 한덕수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랬었죠. 9월 2일 날, 얼마 안 됐습니다. 정기국회 때 이야기입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 장철면 의원이 막 몰아칩니다. 국무총리를 몰아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느냐 따지니까 한덕수 총리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75세인데. 아니, 그럼 우리 경제가 더 약하지? 꼬꾸라집니까? 위원님,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대받아칩니다. 그리고 경제 회복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지표가 차고 넘친다. 그리고 하나하나 지표까지 다 설명을 합니다. 이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지금 민생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한덕수 총리가 경제에 대해 이렇게 인식하니까는 국민이 신뢰하지 못, 한덕수 장철민이 이야기합니다. 민생이 어렵다. 총리가 경제에 대해 이렇게 인식하니까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성장, 국제 수지, 고용, 물가가 안정되면 경제가 잘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이 잘 되는 것이냐. 의원님이 경제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경제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지 마라 이거죠. 평소 언성을 높이지 않기로 유명한 한덕수 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그때 정기국회 때 화제가 됐었습니다. 22대 여소야대 국회 첫 정기회가 시작돼서 야당의 대정부 파상 공세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한덕수 총리가 전면에 나서서 다른 장관들보다 더 앞서서 여당 의원들보다 더 전면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과를 중심으로 해서 40년 넘는 공직 생활에서 볼 수 없었던 이 한덕수의 재발견이다 이런 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 서영교가 세계 경제가 좋아졌는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어떤 통계를 봤느냐, 어디서 대한민국 경제가 엉터리라고 하느냐 막 맞받아치기도 하고, 저희가 정권을 인수할 당시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실정 같은 것도 다 지적을 했고, 뭐 한미 관계는 삐걱거리고 한일 관계는 최악이었고, 국가 채무 비율도 올라가 있었고, 물가 상승률도 엄청났다. 이렇게 전부 다 있는 자리에서 보통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전임 정권까지 막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런데 워낙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가 엉망이라고 하니까
이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다. 이걸 당당하게 그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당시에 격전도 불사하는 그런 스타일을 보였고, 또 그 뉴라이트를 알고 있느냐,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질문이 야당 의원들이 이제 트집을 잡으려고 물으니까 모른다, 관심도 없다, 색깔 칠하지 말라, 미몽에서 깨어나라, 가짜뉴스 부리지 말라, 거짓 선동하지 말라. 자, 이런 한덕수 총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이 한덕수를 얕보면 큰코 다친다. 그래서 이재명의 한덕수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데 숨은 싸움권에 대책이 당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덕수 총리 대권한테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대 임명권 행사 안 하고 또 거부권 제대로 행사한다고 해서 이재명이 자기 말을 뒤집고 뭐 나라에 혼선이 올 수 있다고 했는데 혼선이 오든 말든 또 한덕수를 몰아내기 위해서 또 탄핵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옵니다. 그런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만만하지 않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그때 탄핵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비상계엄령 그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또 최상목도 날린다. 그 다음에는 순서가 교육부총리로 갑니다. 이주호. 그것도 날린다. 자, 그렇게 하면은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아마 한덕수부터도 이 날리기 어려울 것이다. 조심스러워할 것이다. 그러면 한덕수는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재명과 싸워서 어쨌든 이 헌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또 사회주의적인 법안들이 막 이 틈을 타서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그러니까 재투표 없이 지금 재투표하면 이런 사회주의적인 법안들은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이 있으니까 108명 안에 뭐 쪼개지기도 했지만은 이 법안은 다 같이 막죠. 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런 데서는 이 서로 분리가 그 분산이 될 수 있어도 말씀드린 양국법을 비롯해서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이 법을 막는 데는 108명이 일치 단계를 합니다. 그러면 거부권만 행사해 주면 되는 거죠. 거부권 행사 안 하면 그냥 192명 야당이 그대로 밀어붙인 거 그대로 다 법으로 돼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회복도 못 합니다. 일단 법으로 된 것을 회복을 할 방법이 없죠. 그 뭐 개정안 내야 되고 뭐 폐지법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정안을 막 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 사이에 우리 재정은 막 그들이 나고 그런 것들이 제도가 막 정착이 돼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한덕수 경제관료 출신으로 40년을 국가에 봉사를 했으니까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은 지금 이재명이 협박을 하지만 굴하지 않고 싸워야 될 테다. 그 말씀을 오늘 첫 번째로 드렸습니다.